반갑습니다. 개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기계 설비 유지 관리 및 성능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계 설비 유지 관리 및 성능 점검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신 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취업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었는데 제가 기대한 것 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이 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추가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뭐냐면은 그때 질의하신 거는 예순이 넘는 분이 이게 기계설비 유지 관리 및 성능 점검 업체에 취직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충분히 취직 가능하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업에는 평균적인 나이가 그렇게 낮지 않다. 상당히 뭡니까?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제 경우입니다만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뭐냐면은 정확하게 질문을 보면은 성능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면 하루 일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취업 시 특급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경력 수첩 외에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 예를 들면 전기 소방 관련 자격 등이 있는데 우대받을 수 있는지 또는 조건,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더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제가 제 개인적인 케이스와 경험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반화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인이 이 업체에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한 개인이 느끼는 느낌과 또 뭡니까 이게 근무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보면은 기계 설비 유지 관리업이라는 건 그리고 성능 점검 이 두 가지를 하는 업종에 대해서 업종이 하는 그 업체 성격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바로 중심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기계 설비 유지 관리 및 성능 점검업을 하는 업체 성격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업 유지 관리 업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시설 관리에 이렇게 보면 기계 설비를 유지 관리 및 성능 점검을 하잖아요. 유지 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는 것이고 그다음 성능 점검이라 하면은 이게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규정에 해당되는 해야 될 그 시설 관리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계 설비를 갖다가 1년에 한 번 이상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펌프 같은 경우도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와 같이 뭡니까? 이게 이 시설 관리하는 기계 설비와 관련된 건축물에 있는 기계 설비와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는 게 평소에 하는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성능 점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소에 해야 되는 유지 관리 업무는 이게 전문 업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전문 업체가 맡기는 거가 대부분이죠 보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성능 점검, 그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을 이제 하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업체를 보면은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 뭐 한 달에 한 번 이게 방문해 가지고 이게 점검하는 업이 중심인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이게 협회에 들어가 보면은 구인란에 보면은 비상주 업무를 해가지고 비상주 구인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해가지고 많이 구하고 있죠. 다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외관은 괜찮은지 이런 이게 외형적인 기능적인 것보다는 이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는 게 바로 유지 관리 업무죠.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한 업체는 이게 성능 점검 1년에 한 번 하는 정밀 점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또 어떤 회사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거의 매일이라는 거죠. 평소 업무죠. 평소 업무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이 뭡니까 시설물에 건축물에 이게 가서 기계 점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건축물이 있겠죠. 방문해야 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이렇게 20군데 정도를 이렇게 두 명이서 저하고 파트너가 이제 뭐 한 팀이 돼가지고 두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뭡니까 하고 있다가 이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1년에 한 번의 날이 오면은 그날은 뭡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성능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정밀 점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각종 테스트기를 뭐 여러 시설물 관련 많죠. 범퍼 그리고 뭐 저수조도 있고 또 뭐 보일러도 있고 그 냉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각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성능 점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업체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평소에는 유지 관리 업무 한 달에 한 번씩 업체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성능 점검을 이렇게 테스트기를 사용해 가지고 계측기 등을 해서 이렇게 정밀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업무가 나뉘느냐? 업무를 다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하나만 하는 회사가 있냐 하면은 출발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건축물을 짓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시설물을 이렇게 다 넣어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다 설치하고 나면은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는 그 건축물을 지었던 업체가 이렇게 뭡니까 설비에 대해서 점검도 해주면 편하죠. 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AS 유지 관리 업무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유지 관리 업무가 전문은 아니지만 하는 거죠.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평소에 계속 사람을 고용해서 유지 관리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성능 점검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성능 점검은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그 업체는 중심은 공사가 중심이고 성능 점검은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죠. 또 하나는 이게 유지 관리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좀 비중이 많다고 봐야죠. 유지 관리 중심이 있는 업체는 다 성능 점검을 하려고 하죠. 허용 대비 왜냐하면은 유지 관리 업무는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1년에 12번 이상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12번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2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기계실 이상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뭡니까 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2번 이상의 방문을 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성능 점검은 딱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리고 시간 투자 대비 이렇게 효과도 크죠. 사실 금액이 더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는 대부분 제가 지금 근무하는 형태인 그 유지관리 업무와 성능 점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떤 회사에 내가 취직하느냐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은 기계 유지 관리 업무와 성능 점검을 하는 주 업종이 이게 관리 업무하는 회사겠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공사가 전문이고 이렇게 뭡니까 고객 차원에서 이게 성능 점검을 하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뭐 아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취직할 때 대부분은 뭐 요런 회사 이게 성능 점검과 기계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을 하는 회사겠죠. 다만 또 하나는 많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고에 올라오는 비상주 자격증만 빌려주고 하는 회사도 있는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회사도 뭐 알고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점검하기보다는 그냥 자격증 빌려주는 회사죠. 자격증 빌려주는 회사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업무 형태, 업체 간의 성격을 약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제 경우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을 다 하는 업체니까 전문적으로 요것만 하는 업체니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 to 6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근하는 회사인데요. 출근이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뭐냐 하면 근태를 이렇게 출퇴근할 때마다 출퇴근 이렇게 카드로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만 체크를 또 까먹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어 그것이 뭐 때문이냐 하면은 결국은 하는 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 늦게 출근했든 빨리 출근했든 결국은 그 뭡니까 방문하기로 한 이게 업체에 방문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바로 이게 뭐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안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시간제 정해져 9 to 6로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 뭐 그리고 회사에서도 전혀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근데 인자 어쨌든 정해져 있는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을 해서 더 빨리 출근합니다. 더 빨리 출퇴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출근을 해서 이렇게 아침에 좀 이렇게 그날 방문할 업체에 대해서 챙기고 9시쯤에 이렇게 또 할 일 하고 조금 하고 나서 9시 이 반이나 이렇게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또 가는 시간이 있죠. 가는 차 타고 또 막히고 부산 시내 막히고 하다 보니까 또 먼 곳은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저 명지나 뭐 제가 있는 곳이 이게 뭡니까 어린 대공원 쪽인데 아시죠? 진구 쪽인데 저 해운대구나 이게 강서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멉니다. 멀기 때문에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1시간 전 출발해서 도착하고 한 1시간 정도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 점심 먹고 다음 오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기거든요. 그러고 마치고 나면 한 3시 정도에 회사로 복귀를 합니다. 회사로 복귀로 3시에서 3시 반 정도로 복귀를 하면은 이제 그날 있었던 거에 점검을 하고 보고서도 쓰고 합니다. 보고서를 이런 이제 형태죠. 뭐 특이한 경우에서는 나가서 이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루틴한 업무는 또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3시 정도,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쓰죠. 그럼 하루 일과가 마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소에 이런 뺑뺑이 도는 거죠. 뺑뺑이 소위 말해서 계속 도는데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 점검 업체가 하루 생기면 그 성능 업체 점검은 월 계획을 짤 때 그날은 비워두고 그날은 이게 뭡니까 4명이 총 출동해서 4명 이상이 총 출동해서 그날 성능 점검을 대대적으로 장비에 대해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내지 3일에 거쳐서 장비 크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점검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한 달 이내에 보통은 한 달 이내에 보고서를 쓰는 거죠. 보고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각 장비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무 형태는 뭐 그 여러 가지 근무 형태 중에 하나죠. 또 어떤 곳은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면접 본 곳이 또 있습니다. 면접 본 곳의 하나의 경우를 들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출근을 하고 나서 근무를 하러 가면은 퇴근은 자유롭게 그냥 바로 퇴근을 집으로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퇴근한다는 곳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이 업무 자체가 출퇴근 시간보다는 실적에 그 업체에 방문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주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출퇴근은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출근은 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는 다 동일한 것 같고 근데 퇴근을 회사에 복귀해서 퇴근하느냐 아니면 그냥 퇴근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이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회사를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머지 한 3일은 이틀에서 한 3일은 이렇게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면접 본 곳도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퇴근하는 것이 좋으냐? 그건 또 다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보통 이게 점검하러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부산 시내에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다 보니까 늦어도 뭐 3시 반, 4시까지는 대부분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보고서를 쓰고 하는데 정리를 하고 하는데 복귀를 못할 정도로 바로 퇴근한다는 것은 멀리 있다는 거죠.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면접 봤던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60% 정도가 부산 외곽에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다음 상당히 멀리 가야 된다는 거죠. 멀리 가다 보니까 복귀할 시간이 없는 거죠. 복귀하다 보면 곧 퇴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퇴근해서 어쩌면 퇴근해서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고서의 형태도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현장에서 주는 보고서, 정식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은 리포트죠. 이렇게 좀 점검 결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보고서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주는 공식적인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저희들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매달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조하라고. 자, 그런 경우 업무 회사 따라서 많은 이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퇴근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게 더 빨리 퇴근하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빨리 퇴근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외곽에 부산시를 벗어나서 어, 시외에 근무가 가고 출퇴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에서도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출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선택하지 않고 지금의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시내 제가 살고 있는 시내 100%다 출근할 수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선택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됐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게 어디에서 출근 어디까지 출근해야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요소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것도 만약에 면담을 하게 되면 취업 담당자하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무작정 퇴근하는 게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멀리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일이 한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를 방문해 하루에 뭐 한 군데 방문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오전에 한 군데 막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없는 날도 있기 때문에 업체가 두 군데지만은 20군데 저 같은 경우에 20군데지만은 두 명이 사기 때문에 맡은 업체는 10군데죠. 10개 업체를 맡고 있는 거죠. 한 달에 그 10개를 책임진다고 보면 됩니다. 10개 업체를. 그런데 회사마다 이게 맡은 업체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근무 형태를 이 시간만 보고 또 판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이렇게 뭡니까 한 달 내내 근무 일수에 다 이게 업체에 나가서 이게 점검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점검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만한 일은 아니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업체 방문해서 하는 일이 한 달 내내 출근하는 매일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보고서도 또 추가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타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된다는 거죠. 단시 시간만으로 이렇게 판정하기는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업체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 면접을 볼 기회가 있다면 보통 한 달에 업체에 방문하는 날짜가 한 며칠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이게 자기가 초이스하는데 선택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제가 이게 이전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좀 올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이게 임금 사실은 이게 시설직 이게 직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사람을 뽑고 하는 것도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게 뭐 이렇게 신입 또 직원을 이렇게 같이 하려는 부분을 뽑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임금에 대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부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만두셨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보면은 회사도 그렇고 뽑는 쪽에서도 그렇고 근무하는 쪽에서도 뭐니뭐니 해도 이게 근무 조건과 임금이죠. 임금 부분에 우리가 단순히 지키는 임금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이라든지 보너스, 명절, 휴가 이렇게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왜냐하면은 퇴직금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지 임금을 포함해 가지고 1년 지나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그걸 또 명문화해서 계약서에 이렇게 넣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이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죠. 불법이고 다 이게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대해서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저의 이 기업을 선택하게 된 지금 회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제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최적의 회사였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임금 부분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경력직을 쌓는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회사,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는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 그리고 보너스가 명절에 얼마 나오는데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차량이 지원되는지, 근무하러 나가면 자차로 또 출퇴근하는데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차량을 다 지원하거든요. 유류비부터 얘가 다 지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항상 거의 대다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럼 점심비를 지원하는지, 뭐 임금에 포함되는지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뭡니까? 임금이 이쪽 분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소소한 이런 부분도 임금성 이런 복지비라 해야 되나요? 복지 지원비도 상당히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아마 참조했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집니다. 제가 또 이게 영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껐다가 다시 연속해서 또 찍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이, 이게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 등이 있으면 우대 받느냐 하는 질문하고, 뭐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걸 질문하시는데, 제가 질문하신 분의 이게 뭡니까? 이게 조건이, 능력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전기 소방 관련해 가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는 업무가 기계 관련해서 이게 점검을 하는 의고 성능 체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기 소방, 뭐 저 같은 경우도 없고, 전기 소방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소방 특급 관련해 가지고 1차 시험만 통과하고 2차를 다시 치어야 되는 경우고, 결국은 뭐 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특급 하나로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데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 왜냐하면 이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업무하러 가다 보면, 예를 들면 펌프 같은 것도 작동시켜 봐야 되잖아요. 작동시켜 보면은 물론 근무하면 알게 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기급 MCC 동력 제어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스위치만 눌리면 뭐 돌아가긴 하지만, 가끔 안에 동력 제어반 판넬을 열어 가지고 이게 전류가 제대로 암페어가 나오고 있는지, 뭐 차단기 허용 전류 내에서 나오고 암페어 내에서 나오고 있는지도 재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순히 이렇게 배우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으면 업무하는데 영 편하겠죠. 또 하나는 소방도 알면 더욱더 도움되는 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옥상에 저수조에 올라가면은 저수조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저수조가 소방 수조인지, 소방을 위해서 쓰는 수조인지, 안 그러면 급수를 위해서 쓰는 거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쓰는 저수조인지, 또는 소방도 하고 급수도 하는 공용 수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OSI 밸브 같은 게 있으면, 개폐 밸브 등이 있으면, 또는 뭐 이렇게 템퍼 스위치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소방용이라고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소방을 해보신 분은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모르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본인이 노력을 해서 알든가, 안 그러게 되면 올라다니다 보면 소방 수조인지 이게 급수 수조인지 계속 이렇게 이게 고민하다 보면 알게 되긴 하지만, 소방 관련돼서 이게 지식이 있다 보면은 그걸 접근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여러 가지 이게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는 기계고 어디서부터 어디는 전기고 어디서부터 어디는 소방이라고 꼭 구분되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옥상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문 자동 잠금 장치입니까? 그게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제하고 올라가죠. 이게 만약에 해제하지 않고 올라가면 울리죠. 부저가 울립니다. 이 부저 울리는 게 뭡니까? 소방에서 이게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뭡니까? 이게 막아놨죠. 이게 막아놨기 때문에, 막아놨지는 않았지만 이때는 어떤 경우든 들어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저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판넬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옥상에 이렇게 뭐 실외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반드시 부저를 이렇게 소리를 죽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소소하게 알게 됩니다만은 소방과 전기도 다 조금씩 알면 필수적이죠. 기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뭡니까 어 약간은 동력 제반 안에서 이렇게 각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펌프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 모터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또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스위치를 눌러야 되잖아요. 결국 작동시켜 보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대하고는 관계가 없죠. 저희가 다닌 회사도 이렇게 경력 수첩이 더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대 당연히 뭐 이렇게 뽑을 때는 더 마음이 가겠죠. 없는 것보다는 또 도움이 더 되고 또 하나는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늘 하는 게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 도구죠. 그냥 도구 업무를 하는 도구 그 정도 만약에 회사를 저와 뭐 어떤 이게 사무직을 했던 분이라면은 저는 뭐 전혀 이렇게 근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랍니다. 별 어려움이 없다. 이게 보통은 보고서를 아래 한글로 쓰는데 이 아래 한글 뭐 보고서 쓸 정도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늘 써왔던 분이라면 이 업종마다 쓰는 기능이 뭐 몇 개 있지만 이 몇 가지가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사무직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면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어, 다만 이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 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다양한 어, 업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근무하고 퇴직하시다가 자격증을 따고 하신 분들 제 지인분 중에서도 이 기계 유지가 기계 유지는 아니고 시설물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데 평생 이렇게 뭡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 선임이 됐더라도 보고서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현장에서 근무하면 보고서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고서를 계속 쓰고 하는 일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컴퓨터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시고 컴퓨터를 늘 도구로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컴퓨터를 도구로 해서 업무를 하신 사무직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경력 수첩 외에 기계 외에 자격증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보너스 추가 자격증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이 질문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